네, 김영환의 경제 압수수색 오늘도 김영환 소장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른자 시청자 여러분. 네, 오늘은 오늘도 또 제목이 우울하기 그지없네요. 무너지는 경제, 불안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또 좀 나눠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지금 죄명이 엄청나네요. 제조업과 청년 일자리, 자영업자. 이렇게 되면 사실 대기업 빼놓고는 거의 다 아닙니까? 네, 그렇습니다. 대기업도 요새 뭐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니고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다 죽어간다는 말씀이신데 어떤 내용인지 좀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통계청에서 매달 15일에 경제활동 인구조사, 고용 동향을 좀 발표하는 조사가 있습니다. 네. 이건 이제 통계조사인데요. 한 3만 6천 가구 샘플로 조사를 하는 건데 이게 이제 노동의 현재 상황, 일자리 상황을 이제 보여주는 통계입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일자리를 중심으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자리 이제 경제활동 인구가 쭉 드러나겠군요. 네. 그래서 잠깐만 그 조금 설명을 좀 드리면 우리 저 시청자 여러분한테 저 그 표 한번 그 뭐 그림을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 먼저 이제 만 15세 이상 인구를 기준으로 이 조사를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크게 이제 만 15세 이상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경제에 실제 편입돼서 활동하는 인구와 그 다음에 이 경제 활동에 편입되지 않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누게 되고요. 경제 활동 인구에는 취업자, 실업자 이렇게 나뉘고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는 뭐 육아 때문에 경제 활동 못 하고 가사 때문에 못 하고 통학 뭐 학교 다니고 공부하느라 연로 나이가 이제 돼서 그다음에 심신 장애 그 외에 이제 취업 준비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군대 대기하고 있는 분들도 있고 취업 준비와 실업자를 구분하는 게 쉽진 않아 보인다. 그렇게 나누고 있다는 거. 그래서 좀 상식적으로 이렇게 좀 한번 알아두셨으면 좋겠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이게 이제 일자리라는 게 경제 후행이잖아요. 경제가 좋아지면 일자리가 많아지고 경제가 좋아질 거라는 예상이 들면 또 좀 뽑기 시작하고 그래서 사실 이제 우리 경제 상황들은 제가 이제 이제까지 누누이 이렇게 좀 설명을 좀 드렸지만 사실 올해 같은 경우도 한 1% 초반대 성장하고요. 그 다음에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우리 기업들 가게 다 고생하고 있고 가계 부채, 기업 부채 다 지금 사상 최대인 상태고 수출은 12개월 연속 마이너스고요. 불황형 흑자로 수출이 주는데 수입이 더 주는 그런 그 규모가 축소되고 있고 그 다음에 정부 재정은 지금 이제 8월까지 44.2조 원 세입 펑크 났고 그다음에 관리 재정 수지는 66조 원 펑크 났습니다. 이거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이런 일이 생겼으면 보수 정권이 정권 타도하자고 할 뿐인데요. 벌써 조선일보, 뭐 중앙일보 같은 경우는 뭐 일면에 대문짝만하게 난리가 났겠죠. 그래서 또 생산, 투자, 소비 다 트리플 마이너스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여파로 사실은 고용 상황도 그렇게 녹록지는 않다. 그래서 고용 상황을 좀 한번 보려고 합니다. 먼저 고용률 추이부터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고용률 추이. 이제 아까 이제 그 경제 활동 인구 중에 얼마나 지금 그 들어와 있냐, 고용이 되어 있냐. 그래서 15세에서 64세 OECD 비교 기준으로는 한 69%. 미국이나 일본보다는 좀 적습니다. 청년층 같은 경우는 46.5% 반절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청년층 문제가 좀 심각하다 이렇게 좀 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실업률은 전체 실업률은 2.3%고 15세, 29세 사이는 5.2%, 25에서 29세 이게 딱 대학 졸업하고 그때 하는 건데 5.1%. 근데 실제 체감 실업률은 이것보다 훨씬 높겠죠. 그래 보이네요. 실업률이 2.3%니까 좀 의아하긴 하네요. 거의 완전 고용 수준이라고 이제 할 수 있는데 특히 이제 청년층 같은 경우는 공무원 시험 준비를 하고 언론사 준비하고
여타 취업 준비하는 네. 그런 분들은 사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빠져서 그렇죠. 실업률은 이제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사실은 체감 실업률을 더 높이는 실제는 취업이 안 된 청년들이 더 많이 있다라는 걸 보여주고요. 그다음 그림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그래서 15세 이상 취업자는 총 2,869만 8천 명이고요. 작년 9월 대비로는 한 30만 9천 명, 31만 명 정도 좀 늘었다고 네.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 표도 한번 잠깐 그림만 잠깐 네.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실업률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2.3%고 지금 실업자 수는 총 66만 1천 명으로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게 꺾였다가 다시 조금 이렇게 올라가는 추세. 이게 지금 코로나 때 한참 나빴다가 네. 코로나가 지나가서 좀 떨어졌다가 다시 조금 올라가는 올라가는 추세입니다. 근데 이제 실제 내용이 어떤가를 좀 면밀하게 세부 데이터를 좀 네네. 보는 게 중요합니다. 그다음 취업자 및 고용률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자, 취업자 중에 남자는 4만 9천 명이 전년 동월 대비 늘었습니다. 4만 9천 명. 네. 네. 근데 여성들 보십시오. 엄청 늘었네요. 26만 명 늘었습니다. 그러네요. 아까 31만 명 늘었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네. 대부분 30만 9천 명. 여성이네요. 그러니까 여성이 사실은 이 취업자 증감에 네. 절대적인 기여를 하고 있다. 그래서 남성은 별로 안 늘었는데 여자가 굉장히 늘었다는 거. 네, 네. 그래서 증감률 보면 남자가 3% 포인트 증가했는데 네. 여성이 2.1%. 그 오른쪽입니다. 26만 명 오른쪽. 그래서 한 7배 정도가 여성 취업자 증감이 더 많았다. 네, 네. 그래서 여성이 이 30만 1천 명을 주도했다. 취업자 증감을. 그래서 따라서 당연히 고용률도 여성이 더 늘어나는 결과를 밑에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한 고용률도 한 4배 정도 남자보다는 여성이 더 고용률도 더 증가한 걸로. 성별 고용이 이렇게 차이가 나는 건 되게 신기한 일이긴 하네요. 네. 그것은 제가 조금 뒤에 좀 보여드릴 텐데 네. 아무래도 육아나 가사로 전에는 쉬었는데 이제 가게가 어려우니까 다 나와야 이제 다 나와는 겁니다. 예. 근데 남성한테는 고용 여건이 안 좋다. 그거를 이제 좀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를 이제 연령대별로 제가 조금 분할해서 통계표를 다시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15세에서 29세 한번 보십시오. 15세에서 29세. 예. 8만 9천 명이 감소했습니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거 일자리가 없기도 하고. 그렇죠. 청년들은 일자리가 오히려 감소하고 있고 취업을 해야 되는 오히려 여기서 취업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청년들은 일자리가 마이너스다. 그다음에 또 연령대 중에 40세에서 49세 한창 일할 나이인데. 한창 일할 나이 때 네. 저는 이건 자영업자 여파도 꽤 있을 거라고 봅니다. 네. 그래서 5만 8천 개가 또 감소했다라는 거 하고요. 60세 이상이 35만 4천 개. 60세 이상이 원래 일자리가 잘 안 늘고 또 문재인 정부 때 노인 알바 만든다고 국민의힘이 그렇게 얼마나 떠들었습니까? 근데 거기가 많이 늘었네요. 그래서 윤석열 정부의 고용 통계를 보면은요. 60세 이상이 주를 이룹니다. 네, 이제까지 고용 통계가 이게 지금 줄어든 것 8만 6천 명 이렇게 되는데 60세 이상에서 35만 명이 확 취직을 해버리니까 완전히 그림 달라지죠. 그리고 조금 우리 김성현 소장님이 인구 얘기 좀 많이 하셨는데 60세 이상 새로 편입한 인구 수가 50만 명입니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분들이 사실은 계속 취업 시장에 이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적극적인 이제 구직 활동을 하고 취업을 단기 알바 형식으로 계속 취업을 하게 되는 거고요. 공공 일자리 뭐 이런 것으로 취업을 하게 돼서 근데 실제는 그래서 50만 명이 늘었는데
6만 5천 개가 늘었다. 예, 이 의미를 잘 봐야 됩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실제는 이 인구를 다 뒷받침해주지는 못한다. 그렇군요. 예, 늘어난 연령대에 비하면. 비하면. 네. 예, 예. 그래서 인구 구조도 굉장히 그 변화도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남자 여자를 좀 나눠서 한번 보면 남자는 다 줄었습니다. 50세에서 59세 사이는 빼놓고 다 줄었습니다. 20대, 30대, 네. 40대 각각 2만 1,000명, 네. 8만 2천 명이 네. 줄어들었네요. 줄었는데 50세에서 19,000명, 예, 조금 통계적으로 조금 수치가 의미 있지는 않아서 네. 60세 이상이 16만 명. 예. 그러니까 전 연령대에서 남성 같은 경우는 취업이 줄고 있는데 네. 50대 이상이 늘고 있고 이거는 네. 또 희한하게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반대율하고 거의 비슷한 추이네요. 취직이 네. 되고 있는 노인층은 어쨌거나 네, 네, 맞습니다. 지지가 일부 있고 네. 아닌 쪽은 또 아니고 이런 상태네요. 네. 그 여성들 보면 30세에서 59세까지는 다 늘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네. 일을 안 하고 있다 다시 복귀하거나 지금 가게가 어려워지니까 나오는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분들이죠. 봐야 되는 건가요? 네. 네. 근데 20세에서 29세 마이너스 6만 남성보다는 더 심하죠. 청년들이. 정말 취직해야 되는 나이에서는 취직이 안 되고 있는 네, 여성들이 더 어렵다. 그러니까 청년 고용층에서는. 첫 네. 직장을 못 구하고 있는 상태인 그렇습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여성 60세 이상이 줄을 이룹니다. 19만 4천 명. 19만 4천 명. 이것도 요즘 무슨 돌봄 노동이 사회복지산위에서 이런 맞습니다. 쪽의 일자리들 생기는데 거기서 맞습니다. 또 아마 기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걸로 조금 정리를 하자면 여성과 60세 이상이 윤석열 정부의 취업자 대부분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산업별 취업자를 좀 보면은요. 예, 이게 뭐 두 가지만 딱 짚고 넘어가려고 합니다. 제조업 줄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통적인 제조업 네. 시장은 지금 축소가 되고 있는 거고 네, 이게 이제 수출도 안 되고 수입도 안 되는 문제 같이 결부돼 있는 거겠죠. 네. 그리고 밑에 있는 보건업, 사회 서비스업. 그래서 제가 생각에는 60세 이상의 분들이 이쪽 분야에 사회 서비스업 이쪽 분야에 취업을 주로 하지 않나 이 부분에 늘어난 요인들 영향이 좀 있을 거다. 사회복지사들 네. 요즘 연령대 꽤 있으신 분들이 지원해서 노인이 노인을 돌보는 세상인 걸 딱 보여주는 하나의 사례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뭐 그 도매, 소매, 뭐 운수 창고, 숙박, 음식 이게 다 자영업자 영역들인데 제가 조금만 어저께 나온 뉴스가 있어서 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좀 발표한 건데요.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그 노란 우산 공제회라고 자영업자 있죠. 사장님들 이제 공제 회죠. 근데 거기서 폐업 공제금 지급 건수를 1월에서 8월까지 집계를 해보니까 78,965건. 그러니까 한 8만 명 정도가 폐업 공제금을 신청했다는 거죠. 자영업자들 8만 명이 무너졌다는 건 보통 자영업은 부인 뭐 아들까지 해서 두세 명이 함께 그렇죠. 매달려 드는 가족이 건데. 무너진 거잖아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 8만 건이 무너졌다는 거는 사실은 자영업자 사장님들이 또 거기 주요 멤버지만 가족들이 다 일자리를 잃는 거예요. 일자리를 잃은 거다. 그리고 지급액이 한 9천억 정도고요. 그래서 올해는 한 1조 원 정도 넘을 이게 사상 최대입니다. 아이고. 예. 그리고 해약 건수 그러니까 돈이 없다 보니까 이 공제 기금도 이제 해약을 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거는 예. 나중에 폐업돼도 돈도 못 돌려받는 거죠. 지금 당장 이전에가 빡빡하신 분들이 그렇죠. 그래서 지금 지난해 같은 경우는 1월에서 8월까지 한 21,273건이었는데 올해 1월에서 8월은 45,275건. 2배 이상이 늘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자 내기 이제 빡빡하고 가게 살림이 빡빡하니까 이 돈이라도 이게 사실은 보호 장치인데 사회 안전망인데 이 돈이라도 빼서 일단 가게를 돌려야 되겠다. 이런 그 구조를 보여주는 거죠. 예. 그래서 자영업자 그 상황이 매우 어려운 처지에 있고 자영업자 대출, 가계 대출도
사상 최대고. 진짜 이 노란 우산 공제회 하나만 봐도 얼마나 자영업자들이 벼랑에 그렇죠. 몰려 있는지가 잘 보이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 표 한번 이제 좀 보여드릴게요. 성별 비경제 활동 인구인데 표 한번 보여주시면은요. 이제 이거는 이제 비경제 활동 인구입니다. 네네. 그러니까 아까 경제 활동 인구, 비경제 활동 인구 이렇게 나눴잖아요. 노동 가능 인구 중에서 남자는 경제 활동을 오히려 안 하고 비경제 활동으로 늘어났다. 여자는 17만 9천 명 정도가 경제 활동 쪽으로 빠져나갔다. 그래서 여성들이 더 취업 전선에 들어가고 남성들에게는 오히려 취업 시장이 좀 어려운 이런 구조를 좀 보여준다. 라는 거 하고요. 그 다음 표도 간단히 좀 봐주시면, 활동 상태별 비경제 활동인데 육아 가사 한번 보실까요? 네. 예전에는 비경제 활동 인구 중에 육아 가사 이제 이쪽 부분이 있었는데 증감을 보시면 마이너스잖아요. 안 쉰다는 거예요, 이제. 애를 낳고도 못 쉬고 가사도 이제 안 하고. 그다음에 취준생들 한번 제일 마지막 그 별표 당구장 표시 보면 취업 준비자들이 경제 활동 인구로 좀 편입되는 것 같은데 7만 1,000명 정도. 이제 그 제가 보면 이 부분은 경제 상황과 맞물려 좀 해석을 하자면 취업 준비를 이제 오래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좋은 직장 가기보다는 당장 구할 수 있는 곳으로 일단 들어가고 보는 사람들이 많아진 거네요. 네. 그래서 이런 고용 노동 통계들을 좀 보면 좀 우리 고용 시장이 여성 위주로, 그 다음에 60세 이상 위주로, 또 단기성 알바 위주로 이렇게 좀 고용 시장이 되고 우리 전통적인 강한 영역, 그러니까 제조업 분야는 취업자들이 마이너스로 줄고, 이제 물론 사회 서비스업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이 사회 서비스업이나 보건업 이런 분야가 늘어나고, 그래서 60세 이상들이 그쪽으로 이동하고 이런 그 노동 구조를 좀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굉장히 불안하죠. 젊은 층들의 그 일자리가 없어진다는 게 되게 이제 불안하고 우리 미래가 불안한 거죠. 우리 고용률 잠깐 이제 미국하고 일본만 비교하고 제가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국이 표 한번 보여주시면 이제 8월 기준으로는 이제 일본까지 나와 있어서 한국이 69.6% 고용률이, 미국이 72.1%, 일본이 79.2%. 그러니까 고용률 상황을 보면 우리나라의 사실 취업 전선은 다른 나라에 비해서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다. 다만 이 안에 좀 함의된 거는 뭐냐면 그 우리 젊은 층들의 예를 들면 취업 준비 인구들이 사실은 여기 안에 숨어 있다. 비경제 활동 인구로. 실제 미국이나 일본은 이렇게 학원 다니고 이런 구조가 없잖아요. 간단한 예를 들면 언론사에 취직한다 그러면 로컬, 즉 지방제 취직을 하고 거기서 기사를 잘 쓰면 동네에 좀 더 큰 신문으로 옮기고, 맞습니다. 그다음에 LA 타임즈에서 기사를 보다가 이 사람 기사 잘 쓰네 그러면 픽업해 와서 또 더 좋은 일자리를 구하고, 뭐 대학도 마찬가지로 커뮤니티 칼리지 갔다가 좋은 대학으로 옮기는 경우들이 많은데 맞습니다. 우리나라는 3년이고 5년이고 심지어 이제 9년까지 뭐 사법 시험 준비해 갖고 한 방에 빡 붙으면 끝, 이런 문화가 좀 완전히 다르긴 하죠. 그래서 그런 전통적인 부분도 좀 있다라는 것도 함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야, 이런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거 지금? 일단 제가 보면 이거는 이제 경제 상황이 좋아져야 좋은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많이 해야 일자리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지금 소비 여력도 크지 않고 투자도 지금 기업들이 하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생산도 지금 줄어들고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또 정부가 재정 역할을 제대로 해주냐? 그러니까요. 적극적인 재정 역할을 해주냐? 그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매우 힘든 시기를 지금
우리는 좀 겪고 있고 앞으로 지금 이게 얼마나 더 겪어야 될지는 모르겠지만 우리가 그 경기 선행지수도 한번 봤지 않습니까? 네네. 앞으로 6개월도 그렇게 전망이 좋지가 않은 상황인데 일자리 여건도 이 수준을 그대로 쫓아갈 거다라는 예상이 좀 들어가네요. 예. 이러면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게 있나요? 정부는 재정 역할을 저는 해야 된다고 마중물 그럼 역할 안 하기로 했잖아요. 그러게요. 세수나 펑크 내고 관리재정 수지 펑크 내고 근데 추경호 부총리는 이게 확장 재정이라고 어디 가서 얘기를 또 했더만 그러니까요. 네. 아니 전체 예산에서 10%를 펑크를 냈으면 이거 사실은 경제부총리는 당연히 경질 사안 아닙니까? 경질해야죠. 오직했으면 국민의힘이 장관 데려다 놓고 얘기는 못 하고 차관 데려다 놓고 저 뭐라고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상자하고 어디 갔냐고. 결국은 이렇게 해서 올해 마무리 짓고 내년에 경기 어려운 상황에서 대통령은 민생에 관심이 없고 이게 계속 반복되겠군요. 네. 그래서 이 정부 기조, 경제 기조가 이제 유지가 된다면 저는 정말 진짜 각자 도생이다. 각자 도생의 길을 가야 된다. 기업들도 이제 정말 어려운 상황에 계속 놓이게 될 거다. 네.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저희 뭐 어쨌든 야당에서라도 계속 문제 제기를 하고 이 문제를 풀어가기 위한 노력들을 함께 해가야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그런 데서 우리 김영환 소장님 역할이 좀 계속 앞으로 있어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고향경제사회연구소 김영환 소장님 모시고 경제 압수수색 오늘 무너지는 경제 불안한 일자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저는 증문즉답으로 돌아오겠습니다.